안녕하세요. 자, 저는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이고요. 오늘부터 이제 경제학, 미시경제학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약간 좀 겁이 좀 있죠? 예,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, 또 여러분들이 그 문과에 오셨던 분들이 좀 많으세요. 예, 문과를 선택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학하고는 좀 멀어지고 살 줄 알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, 이 경제학은 수학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특히 초반에 좀 힘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나는 어릴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, 예, 수학을 잘했을 수도 있고 이제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죠. 예, 뭐 좋아했는데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이고,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수학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리고 이제 뭐 갖고 있었던 것들 되살리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. 자,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경제학 강의는 이제 초반에는 미시경제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, 국제경제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. 미시경제학은 이제 모든 경제학 관련 과목들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.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제대로 쌓아 주셔야지 그 다음 스텝의 공부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, 그렇지만 사실 뭐 수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어릴 때 배웠던 그 수학에 저는 한 20, 30%도 안 쓰는 것 같아요. 예, 아주 경제학에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우리가 그것만 다시 되살리고, 예, 그것만 다시 여러분들이 메꿔 나가시면 되겠고, 일단 지금 이 강의는 이제 경제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고 또 수학도 또 필요한 것들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를 전제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. 본 강의에서 좀 충실하게 이론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.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 받으신 거 있죠? 그 자료를 봐주시면요, 여기 이제 미시경제학 분량입니다. 그 기본 강의는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론을 얼마큼 탄탄히 잘 쌓아 나가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그 다음 스텝의 공부에 그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론만 줄줄이 설명하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.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넘어간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커버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좀 불안감을 실제로 많이 좀 제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까지는 OX를 나눠드리고 그 OX 관련된 것만 매일 분량 맞춰서 복습할 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의 그런 문제들을 좀 접하면서 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, 예,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요. 예, 해설은 그 유튜브에 제가 채널에 해설 강의 다 올려놨거든요. 예, 그 답은 또 따로 지금 제공해 드렸죠. 네, 그 OX 퀴즈뿐만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중급 문제풀이라고 불러요. 우리 실전 난이도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또 기초 단계에서 풀 수 있는 레벨의 문제들을 좀 세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본 강의에서는 제가 이 문제들을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론을 정리했고, 다 오픈북으로 보시면 돼요. 예, 지금 내가 뭐 암기까지 해서 외운 상태로 맞아야지 뭐 잘했고 그건 아니니까요. 예, 오픈북으로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오늘 복습한 거를 좀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용도로 거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풀고 또 확인하고, 아 이거 진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유튜브 채널 검색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해설 강의, 네,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신다거나 이러면서 보충하고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복습을 위해서 OX 문제를 드리고, 이제 역시 또 OX 퀴즈 채널이 있어요. 제가 그 뭐 유튜버거든요. 예,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게 올라가진 않고요. 예, 제가 이 CPA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초반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, 이번에는 제가 그 시간마저 좀 세이브해드리고 싶어서 OX 해설까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달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분량 이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OX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이제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 빠르게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스텝으로
그 우리 실전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다든지. 이게 초반에 좀 많아요. 원래 경제학 모든 과목이 그렇듯 초반에 빌드업을 잘해야지 그 다음 스텝도 좀 수월하게 가는데 초반에 과제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조금 고생하시면 점점 할 만한 분량으로 줄어들 거니까 좀 밀려도 괜찮으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학 과목이 이제 지금 공부가 진행된 다음 스텝에서 공부가 진행되는 그 시기가 일단 9월 이후예요. 그래서 2월, 3월 정도 요 정도 지금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인강으로 빨리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객관식까지의 텀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? 네,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제가 끝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. 책을 한번 읽어봐라. OX도 한번 풀어보시고 중급 문제풀이도 한번 다 풀어봤으면 한번 뭐 검토해봐라.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타 과목과 이제 스케줄이 겹치고 또 채이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한 달 금방 가고 또 2달 금방 가고 2달 지나서 펼치면 까먹어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강의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 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이 휘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그 휘발이 되더라도요. 내가 그냥 그 뭔가를 끄덕거리면서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을 이제 안 봐서 휘발된 부분은 객관식 과정에서 금방금방 살아나요. 이제 내가 이해를 했고 어떤 모형의 전개를 좀 습득을 했고 방법을 알겠고 그러고 또 이제 공부 기간 동안에 좀 잊어버렸고 다시 살아나려면 이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한데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. 그래서 적당히 암기로 때울 거야. 암기를 하고 한 3, 4개월 지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진짜 거의 제로 베이스랑 가까워져요. 제 강의의 지향점은 여러분들이 그 100%는 절대 소화할 수가 없겠지만 전부 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모형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만큼 이해를 중심으로 하려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진행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내가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그럼 문제풀이 과정이 정말로 훈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. 이 부분은 강의를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거는 뭐 나랑 친해질 수 없는 파트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외워버려 하는 부분은 객관식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도 어려워요.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모든 학문이 그래요. 이해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역시 암기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때워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인 객관식의 답을 맞춘다라는 그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이해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스타일의 강사고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의문점을 해소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한번 이해가 된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스텝을 밟으면서 경제학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이제 훈련이 돼요.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학 시험장에서 대처 능력이 확실하게 갖춰진 상태로 그 상태로 반복하시는 거예요. 반복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분명히 내가 알던 문제들을 자꾸 풀기 때문에 이게 또 의심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타 기출이라든지 우리 예전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예전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어쨌든 올해를 잘 거치시게 되면요.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수반이 되어서 준비한 과목은 그 다음 일정 수준부터는 휘발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근해 공식 생각나세요? 생각나? 진짜로 뭐 생각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. 근해 공식 생각납니까? 네, 생각이 날 것도 같고 가물가물하죠.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게 암기 중심의 공부고요. 이제 근해 공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수의 제곱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 이제 안 까먹고 할 수 있고요. 경제학 공부는 수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요소가 나에게 버겁기 때문에 어떻게든 암기로라도 떼와야 되겠어. 불가한 방식이 아니고요. 특정 테마는 실제로 이렇게 할 겁니다. 빈출되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없는 테마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지만 기초가 되는 부분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.
근데 그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는 부분은 이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올해에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 이제 강의의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소화율을 이제 같이 저랑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모든 강의는 예습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예습이 불가한 과목도 있습니다. 경제학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예습 이제 요청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예습이라 할 건 없고요. 조금 일찍 이제 강의 듣기 전에 한 20분, 15분? 예, 그 정도 동안 한 15페이지 정도를 그냥 외계어라도 한번 쭉 보세요. 예, 그래프들이 어떤 축에 어떤 지표들이 설정되어 있고 또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이 기본 강의에서는 예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나머지 모든 여유 시간은 복습에 투자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사실 누적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누적 복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. 여러분들의 스케줄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누적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테마가 몇 달 지나가서 처음 보는 테마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누적 복습이고요. 주말에 이제 일주일치를 한번 쭉 훑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제 봤던 거를 내가 다만 10분이라도 투자해서 빠른 속도로 훑어본다든지 그런 속도의 여러분들의 이 반복적인 부분의 누적 복습이 조금씩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은 뒤에서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이제 유튜브의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돕고 있는데요. 그 본 교재 봐주시면요. 예를 들어 2페이지 펼쳐봐 주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QR코드 있죠. 네, QR코드. 이 QR코드가 뭐냐면 이 파트와 관련된 부분을 진짜 입문자들 대상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제가 유튜브에 이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레벨의 강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좀 어려웠어.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이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에 한해서 이것도 찾아가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찾아가더라고. 그래서 QR 딱 찍으시면요, 바로 이제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초적이지만 볼 수 있을 것이고 당일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도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다 보면은 또 새까맣게 또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은 QR 찍어서 한번 2배속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빠른 속도로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되살리는 시간을 틈틈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좀 난이도가 높고 빠른 과정에서도 그때도 좀 빈틈은 요 이론 강의로 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OX 퀴즈 있죠. OX 퀴즈는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그 스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. 쭉 읽어보고 해설지 보고 이거는 설명까지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만 역시 또 지금 나눠드린 자료 왼쪽 오른쪽 위에 OX 보시면 또 QR코드 있죠. 네, 그거 찍으시면 그에 대한 해설이 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로 이제 링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중급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링크 걸 엄두가 안 나서 그거는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충분히 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할 게 많다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게 절대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. 제가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찍어서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사실 이 CPA 수업을 위해서 개설을 한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묘하게 난이도가 높아요. 객관식 시험 중에서는 이 경제학 객관식 시험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없죠.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경제학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요. 그간 해왔던 난이도가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기에는 강의가 너무 짧아요. 기본 강의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라는 강의 진행하고 나머지 파이널 등은 보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강의만으로
고난이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 풀게 만들어 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.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개설을 해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CPA를 위해서 만든 거야. 근데 CPA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그 경제학 학부생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학부 준비도 하시고 타 시험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좀 보완을 하시면서 좀 득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근본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둔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, 자, OX 퀴즈는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만든 건데 OX퀴즈.net 요게 이제 OX 퀴즈를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요것도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OX퀴즈.net을 쭉쭉 보시면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파트 OX 한번 이제 확인해보고,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큼지막하게 뭐 2챕터가 끝나면은 전체 랜덤 돌려가지고 한번 또 OX 퀴즈 한번 풀어보고,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통학하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좀 활용도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두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크게 보면 이게 두 개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. 유튜브하고 요건 이제 그냥 OX 사이트. 요 이제 초반에는 많이 보시는데 점점 제가 나중에 이게 확인해 보면 점점 떨어져요.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니고,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내가 배웠고 이해한 부분을 안 까먹고 끌고 가기 위한 수단들을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. 이런 거 하나 도움 없이도 기본 강의만 딱 듣고 혼자 복습하고 객관식 소화율 굉장히 좋으신 분들, 그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계신데 많이 못 봤어.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 TO 경쟁자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나랑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 기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잘 찾아내고 조금 더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,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가서 완성도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도 결국에는 승리가 이제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. 여러분들에게 이제 틈틈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확인해 보시고 공부를 한 3, 4일 정도만 진행해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꽤 괜찮겠어라는 본인만의 루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.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기본 강의는요,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론을 정확히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어요. 전부는 아니고 일부 문제들은 그냥 문제 푸는 요령만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그런 테크닉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가 전공법으로 풀 줄 아는 분들이 그 풀이법을 알면서 이 유형은 그 약간 공식처럼 풀어도 괜찮아,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레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지, 단순하게 이제 공식인 거 있는 것처럼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풀어야지 하면 말 문제가 안 풀려요. 어떤 이론을 말을 쫙 풀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부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야. 공식으로만 대충 끼워 맞춰서 그래. 근해 공식에 숫자를 맞춰서 풀 줄 안다. 그렇다면 그 인수분해라든지 그 근해 공식이 나온 과정이라든지 그걸 말로 질문했을 때는 내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뿐만 아니고 이러한 말 문제 정오 판단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판단하고 이제 실전에 가서는 이제 계산 문제에 한해서는 요령을 부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겁니다. 하지만 기본 강의는 그러한 요령을 가르치는 스텝이 아니에요. 요령은 객관식 과정에서 전달드리고 훈련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고, 기본 강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이론에 대한 전공법을 전달드리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조바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. 객관식 과정에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요령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정말 내가 튼실하게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자체도 정말 이론에 치중해서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요. 지금 과제 드린 거 모르는 건요, 뭐 직접 또는 제 게시판이 있죠.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돼요. 거기 질문하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는데요. 하루에 막 10개씩 질문하면 내가 못 살아. 그러니까 좀 아끼고 아껴서 한 3개, 최대한 3개 정도? 그 정도로 질문하시면 제가 보통 이제 이틀,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한 이틀 정도에 다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.